페이지 30쪽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줄 거니까 잘 쫓아봐. 먼저 우리는 이 장에서 화학 식량과 모래라는 값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몰이라는 저 단위는 매우 중요한 단위로서 우리가 화폐를 자유롭게 쓰듯이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이 밥값이 얼마면 이거 비싼 건데 이건 비싸지 않은 건데 이런 식의 어린 값을 잡을 수 있는 기준값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모래에 대한 값이 어떻게 변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화학식인데, 자, 이 참고도 아니거든. 그런데 이 교과에 없으니까 참고 노트 왼쪽에 되는 거야. 우리한테 화학식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자, 기본적으로 화학식은 화학 결합 중에 너희들 통과 시간에 배웠던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 그 공유결합 물질 중에 분자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화학식을 뭘 갖느냐? 일단 실험식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분자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성식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에 구조식을 가질 수 있단다. 예를 들면 공유결합 물질은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잖아. 분자식을 내가 이렇게 써보자. 이 CHO 순서는 굳이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고유값만 보고, 나중에 이게 좀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뭐 문자를 보내.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 CHO 순서대로 탄소화합물을 결정하는데, 이게 실험식은 어떻게 되느냐? 실험식 자체가 간단한 약분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이 실험식을 언제 잠깐 언급해 줬냐면, 탄화수소 CH2가 기준으로 풀어라. 기억나니? CH2를 기준으로 탄소수 2개 이상부터는 모든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든 탄소의 숫자의 탄화수소에는 실험식 CH2가 존재한다. 그걸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지. 얘도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면 이거야. CH2. 약분식이라고 보면 되고, 시성식은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작용기를 같이 써주는 걸 말해. 이러니까 알만하겠지. 이거 아세트산이거든. 알았어? 저 작용기를 저렇게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물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작용기를 포함한 식. 작용기를 포함한 식. 카복실기를 포함했죠. 뭐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 폼알데하이드는 알데하이드기, 그 다음에 아세톤은 케톤기, 이런 걸 포함한 거고, 구조식은 이런 식이 구조식이에요.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을 하고, 산소는 2번의 공유결합하고, 수소는 1번의 공유결합, 이런 것이 화학식이고요. 이온결합 물질이 하나 있어요. 이온결합은 여러분들이 3단원에 가서 배우겠지만 얘는 실험식이 이온식이에요. 실험식과 이온식이 같아요. 이 둘 모두가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거든. 자, 얘들 같은 경우, 분자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해요. 한 개, 두 개 떨어져서.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덩어리로밖에 존재 못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전하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조성비. 그러다 보니 이온식 자체가 실험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 원자량을
우리가 왜 선택해서 쓰게 됐는지를 먼저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 화학 식량을 다룰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주기율표에 써 있는 원자량을 다룰 겁니다. 자, 원자량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원자량을 쓰게 된 계기는 실제 한계값이 너무나 작습니다. 실제 한계값이 너무나 작아서 기본적으로 얘는 원자 번호 6번, 그 다음에 원자량이라고도 하고 질량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값은 다 질량수예요. 원자량과 질량수 둘 다 가짜거든요. 근데 질량수는 뭐 반올림해서 정수화 시킨 거라든가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 숫자를 나타내는 게 질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1대1로 놓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가짜거든요. 실제 값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양성자 자체가. 중성자는 1.675고요. 근데 그것들을 쓰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1로 놓은 게 질량수거든요. 12. 얘인 탄소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그래서 이것이 비교값, 다시 말해서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쓰지 않아요. 그럼 왜 하필 얘를 기준으로 썼을까요? 이건 질량수 변화에 대해서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원자량 혹은 질량수를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봐라. 짝수 번호들은 이렇게 한 값이 질량수고 홀수 번호는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값이 거의 대부분 질량수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줬죠. 물론 예외적으로 1번 수소는 1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베릴륨은 9고요. 7번 질소는 14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7번 염소는 35.5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동위원소가 무시하지 않을 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35.5로 공부하는데 예외라고 한다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두 이런 거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더하기 1을 한다든가 더하기 1을 하지 않는다. 이게 예외예요, 애들은. 알았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요거만 알아둬도, 요렇게만 알아둬도 충분해요. 베릴륨을 계산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동위원소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9번 플로린과 10번 네온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 위대로, 이거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기를 하자 이거죠. 얘는 19예요. 얘는 20이고요. 1 차이가 나죠. 6번 탄소, 다시 말해서 6번 탄소 12. 아래가 원자번호, 위가 질량수죠. 제 말고 산소나 붕소를 기준으로 썼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는 바와 같이 원자번호 1번당 원자량이 저렇게 1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건 민감하다는 거예요. 21번 스칸듐부터는 뭐 버나디움, 티타늄, 크로미움 이런 쪽으로 쭉 나가면 적어도 번호 하나 늘어날 때마다 원자량이 4 내지 5 정도 커요. 근데 여기 1 차이밖에 안 났단 말이야. 다른 원소를 기준으로 썼다 보니까 저 구분이 안 나오는 거야.
반올림하면 똑같이 나오고 막 이래, 숫자가. 그래서 가장 구분하기 쉬웠던 게 탄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학 식량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 정도는 외우고 있자. 6번 탄소는 12고요. 그 다음에 7번 질소는 14고요. 8번 산소는 16이고요. 1번 수소는 1이다. 이 정도 네 가지는 알고 오늘 시간에 임해보자고. 자, 그렇게 돼. 원자량을 이렇게 기준으로 썼고 저 원자량은 가짜라 우리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이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문제 정도 나오죠. 자, 요렇게 양팔 접시 저울이 있다고 쳤을 때 이쪽에 탄소가 하나 있다. 근데 이쪽에는 수소가 12개가 있어야 얘랑 균형을 이루더라. 그러면 얘 원자량이 12니까 얘는 몇이다? 1이다. 이런 식이요. 오, 이거 잘 풀어줘. 까비. 알겠죠? 그래 놓고 오른쪽에다가 탄소를 놓고요. 여기다 어떤 물질을 놨다. 둘이 평형을 이루는데 얘는 4개가 필요했고 얘는 3개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얘는 12짜리니까 얘는 얼마짜리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상대값이라고요. 뭐 16짜리는 산소겠죠.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가짜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화학 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식량은 원자량의 합이잖아요. 결국 가짜인 원자량의 합이기 때문에 화학 식량 자체도 가짜예요. 얘도 가짜예요, 당연히. 얘가 가짜니까 가짜를 더한 값도 가짜가 되겠죠? 그 안에 얘가 있는 거죠. 자, 분자 식량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H2O. 그럼 1짜리 수소가 2개고 16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이들의 합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분자 식량이에요. 다음 CO2가 있어요. 12짜리 탄소가 하나고 16짜리 산소가 2개니까 12 더하기 32 외워둡시다. 야, CO2 마시면 어떻게 돼? 죽지? 사사 외워 그냥. 알았지? CO2 마시면 죽어. 사사 외워버려. 분자량 H2하고 CO2는 외워라.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온 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화학 식량에 속하니까. 그러면 이온 식량은 NaCl이 있거든.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 그렇다면 나트륨은 11번이야. 11번이니까 23. 아까 Cl은 35.5로 얘들이 1대1로 존재한단 말이야. 58.5라고 해. 자, 이렇게 쓰는 게 화학 식량이야. 그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자. 무슨 얘기냐? 여기 분자식이 있으니까 분자량이 존재하겠지. 맞지? 실험식이 언제 쓰이냐? 이렇게 복잡한 분자식이 있을 때 12 곱하기 2, 1 곱하기 4, 16 곱하기 2 이러지 말고 12 더하기, 그지?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지? 이거 얼마야? 실험식량? 30이야. 이거 몇 배 커? 2배 크지? 그럼 얘 분자량 얼마일까? 60. 이럴 때 찾는다고. 이렇게.
실험식이라는 게. 자, 더 한번 볼까? 얘 한번 봐봐. 이거 포도당이야, 얘들아. 실험식이 뭐 나올까? 얘 나와. 그럼 이거 몇 배야? 6배지? 여기는 분자량 얼마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냐? 이럴 때 쓴다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봐. 얘가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지만 분자량 몇 대 몇일까? 이런 건 알겠지. 그지? 이렇게. 얘네나 졸려? 다시 떤다. 졸리다니. 알았냐? 저런 것이야. 그럼 실제 분자량 계산해 볼까? 실험식 애들 둘 다 CH2잖아. 그럼 12 더하기 2 해서 14란 말이야? 그럼 얘 분자량 얼마야? 28일 거고, 요렇게. 얘 분자량은 56. 따져보면 1대2야. 알았지? 저렇게 보는 게 바로 화학 식량의 계산이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짜인 세상을 뭐로 바꿀 거야, 우리 이제? 진짜로 바꿀 거야. 알았어? 그 진짜로 바꾸다 보니까 나온 단위가 몰이야. 일단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라고 들어가고 뒤에 가서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봐봐봐. 우리는 처음에 이제 몰이라는 단위를 배우게 될 건데 이 몰이 뭐냐 이거야. 몰이. 외우자.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다 라고 해. 알겠어? 자, 몰이라는 게 뭐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다. 왜 그런가 찾아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자, 우리가 탄소를 원자량을 12라고 부른단 말이야. 가짜야. 그지? 그런데 실제 한 개의 질량을 구해보잖아. 얘가 이렇게 나오더래. 이렇게. 근데 말이야, 그 가짜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이거더라는 거야. 알았어? 저만큼 모이면 12g이 되는 거야. 다시 수소는 약 1이거든, 원자량이. 이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야, 한 개 질량이. 근데 얘를 그 가짜에다가 이렇게 뭐하면 g을 붙이는 순간 이 개수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 집단은 왜 나온 숫자야? 탄소를 12로 잡았기 때문에 나온 숫자야, 저게. 우리는 저 집단을 뭐라 부른다고? 몰이라고 할 거라고. 1몰. 자, 이제 여기까지만 써보자. 어떤 원자든 분자든 말이다. 그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가짜값에 g이 붙으면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탄소 12는 가짜야. 진짜로 바꾸려면 이렇게 쓰라고. 첫 번째 1몰 기억을 하자. 몇 g의 얘는? 12g인 거야. 몇 개에 해당돼? 요까지만 쓰자고. 이렇게. 이게 진짜로 바꾼 거야. 가짜를 진짜로. 다시 1번 수소 1짜리는 기억 1몰은 니은 1g이야. 디귿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기억은 단위야. 화학에서 말하는 단위. 니은은 질량이고 디귿은 뭐야? 개수거든.
그치? 그럼 우리는 하나만 더 해보자. 얘까지 놓고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억이 곧 디귿이야. 1몰이 곧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1몰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가짜인 원자량에 g을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라고? 1몰 질량. 선생님이 질량이라고 쓰잖아. 그건 진짜야. 그러면 여기처럼 질량수라고 쓰면 이건 가짜고. 알았지? 질량은 진짜다. 자, 이걸 화학 식량으로 바꿔볼게. 자, 선생님이 요렇게 써보자. 얘는 물질이잖아. 그것도 분자고. 얘 분자량이 18이야. 역시 가짜야. 기억 진짜로 바꾸면 1몰은 몇 g이다? 18g이다. 몇 개다? 이거다. 이런 조건은 똑같아. 알았지? 다시 CO2 분자량 얼마라고 했어? 44야. 가짜잖아. 기억 1몰은 44g.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더라. 이런 얘기야. 자, 포도당. (180이었어) 가짜 역시 진짜로 바꾸면 1몰은 180g이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분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분자량이라는 가짜에다가 뭘 붙이더라? 1몰의 질량은 g을 붙이더라. 이런 얘기야. g을 붙이더라. 여기까지 해봤지? 이제 너희들이 남은 건 뭐냐? 머릿속에 기억, 니은, 디귿이 이 장의 문제를 풀 때 쫙 펼쳐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분자량이 M이야. 뭐라고 부를래? 먼저 1몰은 몇 그램? 몇 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쭉 펼쳐져야 돼. 그래 미지수가 들어간 문제도 되게 쉽게 풀어 니들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의 어린 값을 찾는 연습을 해줄게. 니들한테는 무조건 어떤 값이 주어지잖아?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가 나와. 명심해. 3분의 1 이런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 문제 유형에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가 나오는데 그럼 4분의 1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4분의 3이 되고 4분의 5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일까?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잘 들어. 이산화탄소 22g이 있대. 기억, 니은, 디귿 누구 밑에 22g을 쓴다? 여기다 쓰는 거지.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본값보다 얼만큼 줄었어? 2분의 1 줄었어. 그러면 기억도 얼마 줄어? 2분의 1 줄어. 그래서 쟤는 2분의 1몰이야. 그 다음 쟤는 2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이해 갔냐? 11g은 몇 몰일까? 4분의 1몰이겠지? 그럼 33g은 4분의 3몰이라는 거야. 그게. 다시 봐봐. 내가 33g을 주잖아? 그럼 44분의 33 계산 쉬워. 그런 속도조차도 걸리면 안 돼. 44와 반이 20인데 그 가운데네? 4분의 3이야 그냥. 알았어? 내 말을 들어봐. 1이 22.4야. 어렵다. 숫자 22.4. 반이 얼마냐? 11.2겠지? 내가 16.8은 몇 분의 몇이냐고 물어보면 4분의 3인 거야 그냥. 그 사이에 있잖아. 그리고 계산해보면 4분의 3이야.
근데 그 4분의 3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야?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22g이라는 2분의 1에 11g이라는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이잖아. 그럼 44에다 11 더해봐. 55지? 그건 4분의 5인 거야. 알았냐? 어린 값의 계산이 받쳐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기억연지 것을 시간 걸리게 써주느냐? 너네가 겨울방학엔 이렇게 연습하지만 막상 3월에 가고 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막 쓰는 순간 답이 탁 나와. 왜? 계산으로 풀린 게 아니라 니네 머릿속에 얘가 딱 뜨거든, 세 개가. 그리고 어디에다만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어떤 계산까지 훨씬 유리하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돼. 잘 봐라. 얘가 44짜리야. 허는 순간 니들은 기억, 일몰은. 니은 44g이고. 디귿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라고 얘기가 되었어. 그런데 봐. 11g이면 여기 밑에 써야지. 11g. 몇 분의 몇 몰이냐? 4분의 1몰이 되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결론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 CO2라는 분자량 1, 2는 고유값이라 건드리면 안 돼요. 얘가 몇 몰 있느냐? 4분의 1몰. 여기에 이게 써 있는 거죠. 이 숫자가 뭐라고? 이게 몰수야, 이게. 이해 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C는 아래참자가 1이잖아. CO2 11g 속에 탄소 원자는 몇 몰 들었다? 4분의 1몰 들었다고 보는 거야, 그냥. 산소 원자는 몇 몰 들었겠냐? 2분의 1몰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해 갔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보는 이 화학식 앞에 뭐가 이게 생략됐구나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얘들아, H2O 13.5g은 몇 몰일까? H2O 13.5g은 몇 몰일까? 18g과 9g의 사이잖아. 4분의 3몰이야. 그래, 어린 값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2분의 1몰이 9g이지. 4분의 1몰은 4.5g이지. 9g과 4.5g 합쳐봐. 4분의 3몰이야. 어린 값은 그런 거야. 그런 뭉칙뭉칙한 계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계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져. 알았지? 잘 봐봐. 몇 그램 속에 몇 개의 원자가 있어 혹은 몇 몰의 몰수가 있어 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는 모든 물질이 뭐가 달라지더라? 니은만 다르더라는 거야. 1몰일 때. 알았냐? 1몰의 질량은 물론 같은 애들도 있어니? 알았어? 같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원자량이 분자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1몰의 질량이. 알겠어요? 그리고 개수는 1몰은 개수가 똑같이 모든 이온이든 알았어요? 이온이든 분자든 원자든 1몰의 개수는 동일하다. 근데 분자를 주어주면 그 분자 앞에 그 숫자를 써줬을 경우 원자의 몰수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중요성이 뭔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 페이지 31쪽 맨 아래까지 써 있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31쪽 맨 아래 봐봐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공식 보지 마시고. H2O 딱 써 있으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1몰은 18g 6.02 곱하기 10의 3승계야. 맞지? 근데 그 맨 밑에 있는 문제는 H2O 54g이라고 했어. 그러면 누구 밑에? 니은 밑에 54를 놓는 거야. 그리고 끝자리가 18이지. 9구단 외워봐. 8 곱하기 뭐 하면 4자 떨어져. 8, 8이 이런 놈 없겠지. 3, 8이 떨어지잖아. 그럼 몇 몰짜리야? 3몰짜리라고. 끝났잖아. 그게 몰수라고. 그게 몰수. 아, 1몰이 18g이라면 54g은 3몰인 거야, 그냥. 그걸 분자량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변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몇 개 들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디귿을 묻는 거야. 몇 개. 그럼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써도 답이야. 뭐 9걸 굳이 뭐 18 곱하기 18.6 곱하기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냥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써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페이지 32쪽으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얘들아. 응? 우리는 지금 몇 개로 가짜 값을 진짜로 쭉 펼쳐줬어.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지? 근데 마지막 하나가 퍼즐이 딱 채워진다.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학차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겠다. 알았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생명과학을 듣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 모든 실험은 변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잘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물질관이 사원소설, 거기에 연속설이 더해져요. 무슨 말이냐? 물질은 쪼개면 쪼개면 무한히 쪼갤 수 있다는 게, 물질은 무한하게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기라는 건, 기체라는 건 무한히 쪼개진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보일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깨냐면, 이건 입자로 존재하는 거지, 또한 입자가 존재해서 거리가 있는 거지 쪼개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설과 입자설이 충돌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점은 보여지는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죠. 보이지 않는 물질이 누구냐? 그게 곧 기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실험을 하게 돼요. 기체에 관한 실험. 기본은 뭡니까? 입자라는 개념으로. 그때 기체에 관한 실험을 할 때 이 기체는 무슨 기체냐? 이상기체인 거야. 이상기체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없어요. 그냥 잠깐만 볼게요. 그냥 부피를 무시하고요. 질량은 인정을 하는데 부피가 없다라고 보고, 분자간 인력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을 갖고만 설명을 할게요. 분자간 인력을 무시하니까 이 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원래 위치 에너지란 건 중력 같은 힘이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들 사이에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해요. 알았죠? 혹시 물리 듣는 친구, 물리 자기 선택한 친구, 자네들은 연력학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해요.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어서 운동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이론을 설명하는데, 항상 어떤 실험은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변인. 생명과학을 한 친구들은 한번 배웠을 겁니다. 변인에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독립변인이란 변인이 있고요, 종속변인이란 변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어떤 실험을 할 때 결과를 뭘로 잡을 것인가. 알았어요? 자, 독립변인 뭐냐? 종속변인이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이에요. 이것을 독립변인하고 그 중에 선택되어지는 변인이 조작 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되어지지 않는 독립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 불러요. 이건 선택값이고요. 이건 변인 통제값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실험을 설계할게요. 결국 우리는 기체의 부피에 관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실험은 모두 이 결과가 기체 부피예요. 이 실험의 결과는 기체 부피고 독립 변인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잡을 거예요. 압력하고 온도하고 입자수를 잡을 건데 입자수가 질량이에요. 자, 요렇게 잡아서 보일의 법칙부터 아보가드로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역사를 보여줄게요. 그래야 이 실험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학교에서는 이걸 설명을 안 하겠죠. 중학교 교육과정이니까 어찌 보면. 잘 보세요. 보일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자, 보일은 자신이 법칙을 갖고 나오는데 첫 번째, 얘들은 조작을 누구를 잡느냐? 얘는 실린더를 놓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에 따른 자, 종속값, 종속변인이요. 결과 기체의 부피죠. 그러면 통제값은 뭘 가지고 넣어야 되느냐? 나머지 독립변인 있죠? 온도와 입자수입니다. 요렇게요. 이게 보일이란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죠. 특히 온도야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잖아요. 입자수는 기체 출입을 막으면 돼요. 기체 출입은 없다라고 잡으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일정하다는 얘기를 써놔요. 압력이 커지잖아요. 부피가 준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의하면 얘를 쪼갠 건데 쪼개지 않고 압력만 줬는데도 얘가 줄어드는 건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준 거다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입자론을 확립시켜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이론에 대한 실험을 하겠죠. 프랑스 과학자인 샤를이 얘를 선택을 해요. 온도를. 온도에 따른 뭐를 본 거죠? 기체의 부피를 본 거죠. 이렇게. 그럼 뭐를 통제할까요? 압력과 역시 입자수를 통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샤를은 섭씨 온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초기 온도의 0도씨의 부피보다 273도씨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0도씨 부피의 2배로 커진다는 이론을 내요. 그게 샤를의 법칙인데 수학자들한테 개망신을 당해요. 보세요. 처음 초기의 부피보다 2배 커지는 건 이해를 하겠다. 0도씨보다 273도씨가 몇 배 커지는지 어떻게 설명할래? 못하죠. 0이라는 숫자와 273 숫자가 어떻게 배수가 나와요? 그죠? 1이면 몰라도.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켈빈이라는 과학자가 절대 온도를 도입시켜요. 얘가 온도가 영하 273도씨까지 떨어지면 부피가 0이 돼요. 이론적으로. 그럼 이 마이너스 273을 0으로 옮기면 이 절대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273 켈빈 온도예요. 0도씨가. 그런 이론이 나와요. 자,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럼 사람들은 이 입자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걸 원해요. 이 입자는 뭔데? 그래서 돌턴이 나와요. 저 입자는 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 물론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라는 말을 처음 써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너무너무 이른 이론이었어요. 데모크리토스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약간 짜져 있는 분이었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인정을 못 받는.
그러다가 돌턴이 원자론을 딱 확립시켜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을 하고 지가 스스로 지는 아니죠. 그분께서 배수 비례의 법칙도 만들고 이래요. 그런데 게일 리삭이라는 과학자가 기체의 반응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정말 단순한 이론이에요. 수소 기체가 이만큼의 부피가 있다면 산소 기체가 1만큼의 부피가 필요해서 수증기를 측정했는데 3이 안 나오고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이론이 되느냐? 이런 게 되는 거죠. 입자수가 부피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도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는데 산소 원자 하나랑 만나서 수증기 2개가 나오려면 이게 끊어져야 돼. 이렇게 누가? 산소가 끊어져야 돼. 쪼개져야 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쪼개져야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게일 이삭이 돌턴한테 막 한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논문을 보냈어요. 좀 보고 당신이 의견을 보내달라고. 뭐 그때 당시에는 한번 가면 죽을 때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알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움직이는데 뭐 비둘기가 그걸 물고 갈 일은 없고. 수개월 있다가 답장이 왔죠. 예외도 있다. 이래가지고 A4지 한 장이 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논문이 이제 세계에서 논문이 발표되면 지금처럼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앙학지로 배달이 가요. 복사본이. 그럼 각 지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걸 보는 거야. 수개월 동안 봤겠죠? 그 당시에 누가 나오냐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돌턴의 원자론도 인정을 하고 쪼갤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이 뭐를 생각해내냐면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생각해내요. 이렇게.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 이래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나온 거야. 뭐냐? 이거 하나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수소 원자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누구예요? 이건 물질인 거예요. 물질. 그래서 얘를 H2 수소 기체, 수소 분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러면 얘가 물질인 거야. 이건 물질. 알았습니까? 수소 기체, 수소 분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자라는 말을 처음 쓰자 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을 처음에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슬슬 몰이란 단위가 어디서 나온지 알겠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몰이란 단위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아보가드로는 입자수를 뭐라고 이름 붙였죠? 입자를? 분자란 말을 썼잖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분자의 숫자는 기체의 부피와 이런 관계가 있어를 증명합니다. 물론 온도와 뭐는 통제돼요? 압력은 통제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사람 보일뿐만 아니라 샤를 아보가드로의 이 이론은 어디에 성립하는 거라고요? 이거에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기체. 무슨 기체라고 얘가? 이상기체. 모든 기체는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도 같다고 얘기한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거야. 이제 원자량도 기준으로 잡았겠다. 화학식량도 떴겠다. 이 사람들은 얘부터 실험을 시작해요. 수소 분자가 2입니다. 알죠? 원자량이 일자리가 2개니까 이해 가요? 이거 진짜 가짜야. 가짜잖아. 기억. 뭐는? 1몰은. 니은 몇 그램? 2g. 몇 개야?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잖아. 이건 기억하지? 마지막에 실험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 조건을 놓은 거야.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래서 이걸 또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셔라는 말 써가지고 STP 상태라고도 불러.
이 표준 상태에서 수소기체 2g을 넣고 부피를 측정했더니 얘가 뜨더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뜨더라는 거야. 알았니? 자, 다시 산소기체를 분자량 32짜리겠죠. 16짜리 두 개니까. 실험을 했어. 진짜로 바꾸면 1몰은 32g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집단의 산소기체가 들어가면 몇 리터가 되는지 계산을 했는데 이게 나온 거야. 이 두 개만 봐도 너희들은 뭘 알겠냐? 종류와 상관없이 분자의 숫자가 같으면 부피가 같지? 그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마치 22.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같지? 야, 여기 봐봐. 이걸 보일의 법칙으로 틀을 수도 있다. 0도씨 2기압이 돼버리면 요거 11.2L로 바뀌어. 맞지? 그럼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273도씨 1기압이 돼버리면 얘 44.8L로 바뀌어. 바뀔 수 있는 거야, 1몰의 부피는. 알았니? 그러면 내시는 우리는 모든 기체가 1몰이 몇 리터라고? 이거 암기해야죠. 학교에 써주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어린값 기억하라고 했지. 너네가 어린값으로 저 숫자를 딱 써놓고 대답을 해봐. 5.6리터는 몇 몰일까? 불러봐요. 몇 분의 몇 몰? 4분의 1몰이겠지. 2분의 1몰은 11.2리터겠지. 이해가? 16.8리터가 몇 몰일까? 4분의 3몰이라니까. 그냥 요 사이에 있으니까 28리터는. 왠지 20.4에다가 5.6 더해보면 28 나와. 알았어? 4분의 5몰이라고. 알았냐? 내가 지금 계산할 때 뭐 써? 소수점 써? 분수 써? 분수 사용해. 나중에 약분해가지고 소수점 쓰면 돼, 4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0.002로 풀지 말고 1000분의 2로 풀으라고.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 1.25로 풀지 말고 몇 분의 몇? 4분의 5로 풀으라고. 알아서? 잘 봐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이렇게 늘어난 거야. 기억, 니은, 디귿에 누가 늘은 거야? 리을이 는 건데, 잘 들어봐. 리을이 늘었는데 명심해야 돼. 이게 들어가려면 뭐여야 되는 거야? 뭐? 기체여야 되는 거야. 액체나 고체는 리을을 넣지 마. 알았어? 누구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자, 한번 보여줄게. CO2가 있어, CO2. 진짜로 바꾸면 1몰은 44g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래. 몇 리터일까? 0도씨 1기압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갔지? 자, 이러면 질량이 바뀌든 기억, 니은, 몰수가 바뀌든 기억, 입자수가 바뀌는 문제는 잘 안 나와. 디귿이 바뀌는 건. 부피가 바뀌는 거 잘 나와. 다 같이 바뀐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러면 그 값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 보니까 니은만 바뀌어. 그지?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몰수라면 기억, 니은, 디귿은 그대로 똑같고 누구만 바뀌어? 니은만 바뀐다고. 알았냐? 여기서 법칙 하나가 나와. 자, 이거 써놓아. 그냥 포스트잇에 써놔. 다 쓰고 나서. 내가 다 쓰고 나서 써. 그럼 이제 써라. 자, 동일한 온도. 얘는 항상 조건이 똑같아. 니들은 누구 법칙밖에 안 나오니까. 아보가드로 법칙밖에 안 나오니까. 동일한 온도 압력,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맞지? 여기서 모든 기체야. 사실은 모든 기체뿐만 아니라 부피만 뺀다면 모든 물질이 똑같아. 알았어? 자, 동일한 부피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구라고? 이게 리을이야. 그럼 뭐도 같을까? 디귿도 같고 또 누구도 같아? 기억도 같은 거야. 이 말은
얘랑 같은 말이야. 디귿은 잘 안 나온다 그랬어. 1대 이거야. 1대. 모든 기체에 질량이 B가 뜰 거 아니겠냐? 이건 곧 뭐와 같다? 분자량의 B와 같다는 걸 명심해야 돼. 무슨 말이냐? 다 쓰고 써. 다 쓰고 듣고 봐. 11.2L면 얘 몇 g이냐? 1g이지. 얘 11.2L면 몇 g이냐? 16g이지. 동일한 부피일 때 1대 16, 분자량비도 1대 16. 분자량이 16이란 뜻이 아니라 1대 16이다라는 얘기야. B가. 됐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스킬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볼 때마다 눈에 팍팍 들어와야 되는 얘기고 3월에 문풀할 때는 더 다양한 스킬이 있어. 이걸 알고 거기에 써먹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포트에 딱 붙여놓고 문제 풀 때 옆에 꺼내놓고 자꾸 봐. 알았어? 아, 이렇게 풀면 더 빨리 풀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모든 기체에 이게 뜰 거 아니야, 이게. 니네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지. 잘 봐. 밀도로 써볼게. 수소. 뭐 분해? 22.4L 분의 몇 그램? 됐지? 산소기체 써봐. 22.4L 분의 몇 그램?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분자량비라고. 기체는 말이다. 부피가 얼만큼 커지든 밀도는 안 변해. 알았어? 그래서 만약에 분자량을 주잖아? 그럼 그게 밀도 B야. 이따 증명을 해줄게. 일단 니들은 요걸 포스트잇에 딱 써놔. 일단 써놔. 그리고 얘를 지금 쌤이 또 들어줄 거니까. 우리는 공식을 갖고 들어가면 안 돼. 응용력이 떨어져. 공식은 항상 펼칠 줄 알아야 되고 빨리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자, 여기 밀도비가 분자량비라는 것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하나가 있어요. T도시 1기압. 여러분, 0도시가 아니야. T도시 1기압 주면은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온도 압력이 일정한 거잖아.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 니들은 다 아보가드로 법칙 나오니까 이러고 빨리 문제 끝에 있는 단위나 문제상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인가 찾아 먼저. 알았니? 근데 만약에 없어. 1몰의 부피가 없지. 만약에 이런 조건을 줬는데 1몰 부피가 있으면 그대로 풀면 돼. 그런데 부피가 없다. 그지? 그럼 어떡하라고? 얘를 이렇게 봐. 부피는 몰이야, 그냥. 다시. 저 말이 무슨 말이냐고? T도시 1기압인데 어떤 실린더가
1리터가 있어. 1몰이야. 알았어? 1몰의 부피가 없다면 1리터는 1몰이고 옆에 어떤 기체는 3리터에 딱 그건 3몰이야.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 왜? 저렇게 구체적 1몰의 부피를 주지 않는다는 건 니들 보러 B를 찾으라는 얘기야. 몇 대 몇. 알았어? 그러면 니들이 딱 처음에 기준을 정한 대로 움직이면 돼. 이게 너희들 보기엔 되게 편하고 쉽게 풀리거든? 근데 3월에 되면 니네 선배들이 충분히 선생님 수업을 충분히 들었겠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왜 못 푸느냐? 나중에 딴 선생님 수업을 들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섞이는 거야. 막 섞여갖고 뭐가 정확한 값인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그래서 어선풀에 공부를 해놓으면 있잖아. 3월에 가면 더 작살나. 지금 확실하게 난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선생님 푸는 걸 딱 보면 아, 저게 맞구나라는 걸 니네가 평가를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런데 어선풀하게 모르고 가서 배우잖아? 그럼 또 그 사람 거 해봤다. 내 거 해봤다. 이게 뭐지? 항상 문제는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막 풀 때 뭐 느끼는 줄 알아? 여기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느낄 거다 아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 딴 길로 세고 있구나. 이걸 느껴. 막 풀 때 보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걸 많이 못 푼 친구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답이 나왔어. 그 다음 문제 푸는데도 걔가 계속 여운이 남는 거야. 그게 맞았을라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확실하게 빨리 풀어. 내가 푸는 대로 이게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갈 때 깔끔하게 기운이 안 떨어진다고. 그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요러한 실린더를 2개 놔. 니들은 실린더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너네 실린더가 뭐냐면 원통이야. 원통. 이렇게 원통. 대신 여기 끝이 막힌 거죠. 이렇게 막힌 요걸 뭐라 부르냐면 피스톤이라 불러. 이 자체를 실린더라고 부르고 이걸 단면도로 이렇게 그려. 이렇게 단면도로. 알았니? 이런 실린더가 있을 때 요게 피스톤이잖아. 그지? 그런데 요게 없다면 요런 표시가 없다면 요 표시가 뭐냐면 고정했다는 표시야. 피스톤을 고정해놨다. 근데 이게 없으면 자유로운 거잖아. 그러면 밖에 대기압과 안의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라고? 이런 얘기야. 그냥 그림에 딱 이게 있으면 둘 다 기압이 똑같구나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봐. 이 피스톤은 특히 얘가 없다고 봐야 돼. 얘가 있으면 대기압에 얘 무게까지 더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뭐 경시대 문제고 여러분들한텐 그냥 얘 질량은 무시. 거기에 얘가 움직인다고 마찰도 무시. 이런 거야 그냥 조건에. 알았어? 원래 이렇게 놓은 거야. 왜? 니들은 동화책을 배우는 거거든 지금. 동화책에 보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밖에 없어. 착한 사람 거고 나쁜 사람밖에 없잖아. 어중간한 놈이 있냐 없냐. 착한 줄 알았더니 착한 놈한테 사기치고 이런 놈은 없단 말이지. 착한 놈 아니면 나쁜 놈밖에 없어.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두 실린더의 부피가 다른 거지. 얘는 1리터인데 얘는 2리터인가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었나 봤더니 이 안에 얘가 들었고 이거야. 뷰텐이야. 얘는 얘가 들은 거지. 에텐이야. 니네 탄화수소가 뜨잖아? 탄화수소가 뜨면 실험식을 제일 먼저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된다고? 실험식. 얘들 실험식 둘이 똑같지? 그럼 뭐를 알 수 있지? 분자량의 비를 알 수 있는 거야. 너네가 얘 실험식이 모두 CH2라. 그지? CH2라. 실험식량이 14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 저기는 걸로. 맞지? 그럼 얘는 얼마고? 56이고 분자량이. 얘는 얼마야? 28이걸랑.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은. 왜? 어차피 T도시 1기압
1몰의 부피 안 줬잖아. 그럼 무조건 비율값이야, 비율값. 그러면 얘가 실험식을 봤더니 몇 대 몇이야, 분자량이? 2대 1이라는 게 더 중요해. 분자량이 2대 1,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56대 28,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알았어? 어차피 2대 1이잖아. 자, 그래 놓고 문제를 푸는데, 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라겠잖아, 선생님이. 맞지? 그럼 얘는 몇 몰인 거야? 부피는 1리터지만 1몰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잖아? 그럼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2몰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니은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기억을 하니까. 이거 가짜지? 이걸로 해도 되지만 이게 편해. 가짜지? 기억 1몰은 몇 그램? 2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몇 g이야? 2g인 거야. 1몰은 몇 그램? 1g이지? 2몰은 2g이라니까? 같이 변하니까 이렇게. 그럼 밀도를 구할 수 있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이게 될 거야. 이해 갔어요? 1리터당 2g 아냐? 얘는요. 2리터당 2g이니까 1리터당 얼마일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밀도비가 몇 대 몇 나와? 이게 그래도 빨리 푸는 거야, 이게. 근데 포스트잇에 뭐라고 돼 있냐고. 그냥 분자량비가 밀도 B라고. 앞뒤 재지 말라고. 그냥 2대1, 그냥 2대1인 거야, 그냥. 저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보고 딱 찍어버리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분자량이 뜨잖아? 무조건 분자량 B가 밀도 B야. 계산도 하지 마. 왜?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냥.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두 번째야. 우리는 지금부터 분자량을 구할 거야, 분자량. 분자량을 구할 건데, 분자량을 구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줄 거야. 이거부터 볼까? 얘들아, 모든 분자는 몇 몰일 때 질량이 분자량이지? 1몰일 때 질량이 분자량이야. 알지? 1몰의 질량은 분자량 플러스 g이라는 거 배웠잖아, 아까. 그지? 고로 첫 번째 퀘스천 문제를 볼게. 자, 만약에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이러면 니네 1몰은 얼마야, 무조건? 부피 22.4리터야. 됐어? 요 조건이 뜨면 얘를 써주지 않더라도 니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1몰은 22.4리터야. 5.6리터 속에 X2 기체가 있어. 몇 그램 있나 봤더니 6g이 있더래. 그러면 X2 분자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써. X2 분자량은 가짜잖아. 기억 1몰은 몇 그램? 분자량 플러스 g이잖아, 이거.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몇 리터? 이렇게. 자, 출제자가 준 힌트를 적는다. 영도실기압은 아보가드로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니네가 이걸 나열한 거고. 이렇게 나열한 거고. 그치? 5.6리터 누구 밑에 쓸래? 리을. 그렇지.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쓰는 순간 니네는 알았잖아. 몇 배 커지는 거야? 4배. 이거 어디다 쓸래? 여기다 써야지. 분자는 얼마인지 나왔지? 24야. 이렇게. 알았냐? 자기 머리 위에 딱 써놓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야, 퀘스천. 자, 두 번째 문제 또한 이거야. 0도시 1기압 조건이죠. 근데 Y2 기체가 있는데 밀도가 주어진 거지. 1.25 g/L래. Y2 분자량이 M이라면
얘 값은 얼마냐는 거야. Y2 분자량이 M이라면 그럼 니들은 또 써. Y2 분자량이 M이라면서 가짜잖아. 기억 몇 몰은? 1몰은 몇 그램? Mg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0도씨 1기압이니까 이때의 몰수는 22.4리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 주어진 조건 없는데요? 밀도밖에 없는데요? 풀을 수가 없으니까,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힌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걸 풀어내잖아? 분모부터 해석하는 거야. 몇 리터 속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그냥 무조건. 밀도는 부피당 몇 그램? 이 뜻이야. 이렇게. 밀도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 이해 갔지? 그럼 1리터 어디다 쓸래? 여기다 쓰는 거잖아. 질량 어디다 쓸래? 여기다 써야 되잖아. 1.25g. 그럼 얼마 곱한다? 20.4. 그지? 그럼 여기도 얼마 곱하면 돼? 20.4. 난제에 왔다, 난제. 그지? 유수째 두째짜리, 첫째짜리 곱하려면 뒤지겠다. 몇 그램이야? 분수로. 이렇게 되면 암산으로도 풀려. 어차피 22.4에 4분의 1이 얼마였어, 아까? 5.6이었잖아. 5.6 곱하기 5 해봐. 28. 암산도 되잖아. 그래서 자꾸 분수를 바꾸라는 거야. 이거 28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마지막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너네가. 어떤 거? 우리가 포스에 썼을 때. 저 이론을 이용해서 풀면 어떻다는 거지. 자, 만약에 T도시 1기압 조건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 이용하라는 얘기야. 근데 1몰의 부피는 어디에도 없어. 동일한 용기 속 두 기체가 있어. 모든 기체잖아, 모든 기체. 그래서 하나의 용기 안에는 A, B2 기체가 들었고, 하나의 용기 안에는 O2 기체가 들은 거지. 얘가 4g 있어. 얘가 8g 있어. 그럼 A, B2 분자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야. 자, 정석적인 해석을 보자. 우리는 얘 분자량을 안다고 얼마? 32야. O2는 32야. 1몰이 몇 g이라고? 32g. 8g. 얼마큼 줄었어? 4분의 1. 이거 4분의 1몰이야, 이거. 근데 아보가드로가 뭐라 했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동일 용기 속이니까 부피가 동일하다고. 뭐가 동일하다고? 부피가 동일하면 뭐도 동일할 거야. 몰수도 동일하다니까. 이렇게. 그렇잖아. 그럼 제 1몰 질량은 얼마일까? 16인 거야. 분자량이 16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포스잇에 뭐라고 돼 있나 봐봐. 포스잇에 잘 봐. 동일한 온도 압력에서 동일한 부피 속에 질량의 비는 뭐랑 같다? 분자량 비와 같다 했잖아. 지금 4대 8이잖아. 얘가 이거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32가 되려면 4, 16 이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뭐 써있냐?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 비. 잘 봐. 얘 부피 둘이 어때? 같지? 니네 잘 들어. 동일한 질량. 문제상에 두 기체가 동일 질량 혹은 같은 질량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니들은 앞뒤 따지 말고 1g이라고 풀어. 다음 동일 부피 또는 단위 부피 이런 말 나오면 몇 리터 놓고 풀래?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냥 고민도 하지 마. 이건 알았지?
그러면 얘 동일 부피니까 몇 리터 놀려? 1리터 놨지? 1리터가 몇 g이에요? 4g. 밀도잖아. 1리터가 8g. 밀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분자량은 32대 16이야. 끝이야.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괜히 하나 더 쏘는 것 뿐이야. 그건 같은 얘기야. 동일 부피 속의 질량비가 밀도비 아니야? 맞지? 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계속. 알았어? 자, 이제 숨어있는 이제 얘기들을 한번 해볼 차례야. 선생님이 계속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썼잖아. 앞으로 걔를 이렇게 쓸 거라고. 넘버. 숫자야. 누구 넘버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할 거라고. 알았어? 왜? 현재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동일한 22.4라는 부피가 떴고 원자량을 12로 잡았지만 6.02라는 동일한 숫자가 떴잖아. 이건 아보가드로 이론에 맞잖아. 그래서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쓸 텐데 앞으로 이거 써 있으면 얘들아 무조건 이 뜻이야. NA는 1몰이야. 마찬가지잖아. 기억하고 디귿 관계니까. 2분의 1 NA는 몇 몰이야 그럼? 2분의 1몰인 거야. 앞으로는 무조건. 알았니? NA는 뭐와 같은 말이야? 1몰이랑 같은 말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니까. 알았냐? 이게 곧 얘다 이거야. 과학자들이 저렇게 약속을 했어. 자, 페이지 32쪽에 맨 밑에 내려와 봐. 32쪽에 맨 밑에. 봤지? 자, 0도시 1기압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뭐, 벌써 너희들은 1몰은 몇 리터? 22.4리터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기체 Y랑 이산화탄소 기체가 몇 리터에 들어있어? 5.6리터에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잖아. 맞지? 그럼 기체 Y는 4분의 1몰이 몇 g이란 얘기야? 8g이란 얘기야. 1몰은 30이잖아. 그게 답이야. 알았어? 자, 그렇게도 풀고 5.6리터란 동일한 부피 안에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8대 11이잖아. 그게 분자량비라니까. 그냥 밀도비니까. 11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가 44면 4배 커졌네. 8은 얼마가 돼야 돼? 32가 돼야지. 그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아, 이거 동일한 얘기구나. 뭔 공식 수학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알았지? 다음에 6번 가봐. 오른쪽 페이지에 6번. 자, 틀리면 안 되지만 어휘가 상실하게 틀리는 게 이런 문제다. 어휘가 상실하게 틀린 게 이런 문제야. 너네 1번부터 천면에 4번 내지 많이 내면 5번까지 있는데 이거 꼭 있거든. 6번 꼭 있다고. 알았냐? 6번에 보면 뭐를 구하래? 기체 질량 구하래. 1번에 봐봐. 수소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라겠어. 잘 들어. 이 속에 H 원자가 몇 몰이라고? 1몰이래. 그러면 잘 들어. 뭐 쓰면 돼? 분수. 잘했어. 이거야 이거. 이게 뭔 뜻이지? 이 분자 몇 몰에 해당된다? 이거야 이거. 저게 저거였잖아. 그러니까 본 게. H2O가 분자량이 18이야. 맞아? 2분의 1몰은 9g이죠. 이게 답이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원자를 물어봤잖아. 그럼 앞에 커다란 저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1몰이 될 거냐 봤더니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 결국 H2O 2분의 1몰 구하는 거야. 자, 2번 봐봐. 수소 분자 2몰이래. 니네는 수소 분자가 화학식으로 뭔지 알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소 기체. 수소 분자는 물질이라고, 물질. 원자는 뒤에 꼭 붙여준다고. 수소 원자 이렇게. 근데 얘가 몇 몰이래? 5몰이래. 우리는 이미 얘 분자량이 2라는 거 알아. 기억과 니은만 알면 되는 거야. 1몰은 2g이야.
5몰은 이게 답입니다. 이해 갔죠? 지금 니들 계산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식 없이. 알았어? 암산으로. 자, 세 번째. 0도시 1기압이야. 몇 리터? 이거 AT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금 자판기가 아니라 아토모스피어, 대기압이란 뜻이야. 1기압 이래도 괜찮은 얘기다. 너희들은 이것 속에서 뭐 알았어? 1몰은 모든 기체가 몇 리터다? 이거 알았잖아. 이렇게. 됐지? 그렇다면 산소기체, 산소 분자 O2야. 5.6리터. 몇 분의 몇 몰? 나오잖아. 4분의 1몰. O2가 분자량이 32라고. 4분의 1몰은. 이렇게 나와야 돼. 계산이. 순서대로 찾아서 쑥. 이해 갔어, 지금 계산? 마지막 네 번째야. 네 번째. 암모니아 분자. 얘는 내심밖에 안 나와. 뭐가? 분자수, 개수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야. 1몰이 몇 개인데? 6.02야. 요 숫자 똑같지? 요 뒤를 잘 봐. 23개 똑같으면 몇 배 준 거야? 2배. 이거 2몰이야. NH3는 14 더하기 3이야, 3. 수소 원자는 1이니까. 17이거든. 몇 g이 답이야? 34g이 답이야. 이해 가냐?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산화탄소 분자 4분의 1몰. 몇 g? 이산화탄소가 44야, 44. 11g. 끝. 이렇게. 이해 갔지? 넘겨봐. 34쪽에 자료 1번 봐봐. 얘들아, 자료 1번. 자,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응용하는 거야. 자료 1번에 보잖아. 기체 A, 기체 B, 액체 C, 메탄올 떴어. 자, 메탄올은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지만 출제자는 정보를 2개밖에 안 줬으니까 그것만 해석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보가드로 법칙에 맞는 상태가 기체라는 거지. 물론 아보가드로 이론의 기억, 니은, 지금만 갖고도 모든 물질을 해석할 수는 있어. 하지만 기체가 되려면 니은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기체일 때 우리가 아는 포츠잇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먼저 너네는 밀도를 딱 보는 순간, 밀도 봤지? A, B 분자량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밀도 B가 분자량 비라고 했잖아. 이해 갔지? 다음 봐라. 기체 A를 보니까 부피가 떴어. 5.6리터라고. 맞냐? 몇 몰이냐? 4분의 1몰이야. 볼 것도 없어. 됐어?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냐면 결국 니네 거기 밀도 1.25 g/L 보이지? 그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 분자량 알고 싶으면. 이 밀도는 1리터가 몇 g이냐잖아. 1리터가. 1리터가 몇 g이야? 4분의 5g이야. 1.25g이라는 게. 1리터는 몇 g이라고? 4분의 5g이야. 22.4리터는. 아까 해봤잖아. 28이었잖아. 1.25g은 4분의 5g이야. 거기다 22.4를 곱하면 22.4에 4분의 1이 5.6리터잖아. 5.6 곱하기 5 해봐. 28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분자량이 28이야 그냥. 이해 가냐? 근데 그거의 4분의 1몰은 얼마냐고. 5.6리터니까. 7g 아냐? 결국 밀도를 통해서 분자량을 구하라고. 밀도를 통해서. 그럼 기체 A가 28이면 기체 B는 몇 g일까? 2배. 56이라고. 밀도가 1대 2니까. 맞지? 그래서 56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액체 C를 보잖아. 아, 물론 기체 B의 리을은 질량이 28g이면 2분의 1로 준 거잖아. 그래서 11.2리터야. 이해 갔어? 그리고 액체 C를 보잖아. 액체는
22.4를 적용시키면 안 돼. 리을이 빠지는 거야, 리을이. 알았어? 리을이 빠지면 거기 값 갖고 푸는 거야. 니네 밀도가 뭐라고 돼 있어? 1ml가 1g이래. 18ml 몇 g일까? 18g이지. 1ml가 1g이라고 했으니까 밀도 1.0g/ml 그 뜻이야. 1ml는 1g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18g은 분자량이랑 똑같잖아. 1몰이라고 이거. 마지막 메탄올은 32야 분자량이. 질량은 16g에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야.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자료 2번 봐봐. 자료 2번. 내가 니들한테 질문 던진다. 얘들 분자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 이거 무슨 법칙이야?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면 얘가 온도와 압력이 어떻대? 같대. 근데 얘들의 기체 세 개가 부피가 다 동일하네. 동일한 부피일 때 뭐 비가? 질량 비가 분자량 비잖아. 그럼 누구로 나눌래? 0.04로 나눠봐. X2 얼마 나와? 0.04로 나누면 16 나오잖아. Y2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비율만 알면 된다고. ZX2 얼마 나와? 22 나오잖아. 분자량비는 16대 1대 22인 거야. 이해가냐? 이게 곧 무슨 비야? 밀도비야. 부피는 똑같으니까. 니네 부피 몇 리터로 놓을래? 1리터로 놓으면 되지. 동일한 부피니까. 그럼 계산은 빠르잖아. 자, 그러면 여기 X 원자량 얼마야? X 원자량 8이라는 거 이해가? 여기까지 묻는다고 출제자는. Y 원자량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같은 부피 내에 X2가 16이면 요 안에 X2 16이야 얘들아. 명심해. 알았어? 왜? X 원자 몰수가 동일하게 했으니까. 그럼 22에서 16 빼봐. 6이지? 그럼 이거를 정수화 시켜봐. 16대 1대 12. 이게 원자량 P야 얘들. 알았어? 적어도 2번 확실히 풀 줄 알아야 되고 16대 1대 22 이게 답이야. 밑에 거 원자량비고. 그 다음 1번 어떻게 표시할래? 동일하다야. 동일하다. 부피가 동일하면 몰수가 동일하거든. 동일하다. 이해 갔지? 자, 이제부터 니네가 왜 경험치가 필요한지 알려준다. 35쪽에 02번을 한번 봐봐. 35쪽에 02번. 첫째 줄을 읽어. 니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야. 얘 원소야, 화합물이야, 물질. 그렇지, 화합물이네. XY로 된. 근데 밑에 표에 가는 몇 원자 분자래? 가가. 2원자 분자지. XY로 이루어진데 2원자 분자는 얘밖에 없어, XY. 맞잖아, 화합물이. 분자량 얼마냐? 10. 그런데 나를 보니 3원자 분자래. 4원자 분자. 4원자 분자래, 얘가 이루어진 게. 그런데 얘가 17이야, 분자량이. 그리고 힌트 하나가 더 있어. 단 끝을 봐봐, 단. 원자량이 누가 크대? X가 Y보다 크대. 이거지. 그러면 이런 유형을 니들이 어떻게 푸냐는 거지. 이게 논리적 사고를 묻는 문제인데, 잘 봐라. 4원자는 얘도 4원자고, 얘도 4원자고, 얘도 4원자야. 맞지? 근데 니네 이거 봤지? 이거 얼마겠냐? 20. 그래. 중요한 게 그거야. 반반씩 딱 개수가 있는데 20이야. 이걸 보니 누가 20보다 크겠냐? 요거지. 근데 얘는 20보다 크냐 작냐?
이거라는 어린값이 필요하다고. 이거 그럼 뭐야? 이거지? 다음이야. 중요한 거다. 니네 해설집에 보면 x 더하기 y는 10, x 더하기 3 이런 거 있어. 그래 당연해 그건. 그렇게 풀지 마. 얘한테서 얘 빼봐. 2y지. 얼마 나와? 7 나오지. y 원자량은 얼마다? 2분의 7인 거야. 2분의 7. 이렇게. 다음. 10은 2분의 20이잖아. y 거 2분의 7 빼봐. x는 그럼 얼마나 얘기야? 원자량비 몇 대 몇이야? 13대 7.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은? 13분의 7이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 크잖아. 6.5니까 2분의 1이. 자, 이제 디귿을 잘 봐. 기억니은 디귿 중에 디귿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 1g에 들어있는 Y원자 수비 물어봤지? 자, 들어봐. XY는 분자량이 얼마냐? 10이지. 기억, 1몰은, 니은, 10g. 요까지만 있어도 돼. 알았어? 지금 출제자가 몇 g에 나온 거 물어봤어. 1g. 이렇게. 맞지? 몇 몰이야? 10분의 1몰이야. 맞지?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다고? 얘가 10분의 1이라는 거지. y는 그냥 10분의 1몰인 거라고. 여기까지 돼서? 자, 그 다음 거 구할 수 있겠냐? 자, XY3는 17이야. 1몰은 몇 g이라고? 17g이야. 1g은. 17분의 1몰이야. 이게 연습이 돼야 한 방에 확 들어간다, 그러니? 여기 쓰고, 뭐 쓰면 돼, 앞에? 이거 쓰면 돼. 그럼 얘 몇 몰이야? 17분의 3몰이야. 봐라. 이해가지? 17대 30이 정답이라고, 디귿은. 알았어? g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빨리빨리 바꿔야 돼. 너네 그 뒤에 숙제거든? 숙제인데 39쪽에 한 문제라도 풀려고 노력해봐. 한 문항이라도. 알았어? 니네 실력 문제는 사실은 킬러 문항이야. 수준이 높거든? 근데 답안지라도 보고 한번 풀어와봐. 모르겠으면 보지 말고. 보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찢어버리고, 찢지는 말고요. 그냥 놓고,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풀이 방식으로. 근데 그때 가면,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그런 테크닉을 배워야 돼요. 알았습니까? 충분히 보고 오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